네, 안녕하세요. 송영선입니다. 30일, 29일, 송영선 시사 360 2부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엔 일본에 대한 이슈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목을 아베의 외교 전략을 보고 우리는 배울 게 없나, 이 제목을 보고 아주 조건 반사적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꽤 있을 겁니다. 이 여자는 친미일 뿐만 아니라 친일이다. 이미 저를 유튜브에 들어가 보십시오. 친일연이라고 이미 많이 떠들고 있습니다. 이유는 제가 국방연구원 국회의원이 되기 전에 국방연구원에서 일본 실장을 상당히 오래 했습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일본 유학을 3차례나 했습니다. 유학이라기보다는 연구원으로도 가 있고 짧은 기간에 포스닥도 하고 또 방문 교수도 한 경험이 있습니다. 서울 남산 케이블카를 타보러 올라온다고 해서 다 서울을 잘 아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가까이서 일본을 지켜본 경험은 몇 차례나 있습니다. 일본 내에서 내가 있을 때에 한국이 죽도록 따라가도 발벗고 따라가도 일본을 이길 수 없는 17가지라는 책 제목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주 오만하고 국수주의적인 책 제목입니다. 물론 일본인 저자입니다. 저는 상당 부분 동의합니다. 저를 일본녀라고 몰아붙이는 건 당연히 이 진보 쪽이죠. 12월 7일 일본 자위대 창설 기념일 연구원으로 있을 때, 일본 실장으로 있을 때부터도 교류 차원에서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국회의원이 되고도 갔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몇 명 그때 여성 의원들이 가서 친일녀, 오인적 이런 식으로 걸려있어요. 이건 현역 의원 중에도 그분 얘기가 나오면 항상 친일녀라는 타이틀이 제일 먼저 갖다 붙습니다. 친일? 뭐가 잘못됐죠? 그렇다고 36년 일본을 우리한테 준 치욕이나 고통을 잊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일본을 무조건 다, 일본이 우리에게 준 고통을 다 잊어버리자는 것도 아닙니다. 미래를 지향해서 나갈 때는 우리의 이익을 먼저 챙겨야 된다는 겁니다. 1941년 12월 7일 하와이에 있는 진주만 공격을, 일본은 진주만을 공격했습니다. 새벽에. 그래서 생떼 같은 젊은 친구들을, 수병들, 미국의 애국자 2840명을 이틀 만에 다 죽였습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철천지 원수가 되죠. 미국이 쓸개가 없어서 그 일본을 동맹국으로 안았겠어요? 역시 그릇이 큽니다. 그러나 단순하게 그릇이 큰 것만이 아니라, 일본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여. 지금 몇 년이에요? 1945년 이후 73년간 자기의 가장 가까운 동맹국으로 끼고 앉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중국하고 견제할 때도 일본을 자기 편으로 활용하고 있어요. 우린 73년간 우리가 끼고 앉아서 쓸 수 있는 동맹국이 있어요? 나라 국력이 미국을 따라가지 못한다고요? 일본을 따라가지 못한다고요? 우리보다 국력이 못한 타일랜드도 외교정책이 이렇게 않습니다. 한 번도 침범받지 않고 사는 타일랜드의 외교 전략도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그 나라가 불교가 천개의 손을 가진 상징적인 불교의 인물을 천수상이라고 내놓습니다. 여러 가지 함의가 있습니다. 1000개의 손가락을 가진 정도로 외교 전략은 다양하다는 거죠. 우리의 일본에 대한 외교 전략, 그냥 36년간에 걸친 그 고통 때문에 이를 갈고 치를 뜨고 지금 더 큰 떡을 못 봐요. 떡은 고사하고
척은지지 말아야죠. 위안부 문제 해결하려고 결국 박근혜 정부에 들어와서 국가 간의 합의를 거쳤습니다. 한일 정상화도 13년에 걸친 한국과 일본 간의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물론 한일 국교 정상화에 무상 3억 달러, 유상 2억 달러라는 그 내용에 들어가는 게 개인적인 배상도 포함된 국가에게 배상해 준 게 개인적인 배상까지 들어갔냐 안 들었냐, 위안부도 커버됐냐, 강제징용자도 포함이 됐냐, 논란이 아직까지 남아있는 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앙금도 있고 100번 이해합니다. 그러나 국가 간의 합의를 이 문정부가 들어서 위안부 할머니들이 동의하지 않은, 위안부 할머니들이 동의하지 않으니까 깨야 된다. 깨는 거 좋습니다. 국가 간의 합의를 깰 때는 거기에 상응하는 보상이나 대응을 하고 상대방 국가에 대한 체면을 손상시키지 않아야 외교가 진척이 됩니다. 제가 일본이라도 그 수모를 당할 수가 없을 겁니다. 10억엔 받을 때는 언제고, 받아 놔놓고 10억엔 재단, 화해치유재단에 받아 놔놓고 남은 돈 58억 원, 100억엔 받을 때는 언제 58억 원 돌려줄 방법을 찾겠다. 제가 일본이라도 안 참습니다. 그런 모욕감이 어디 있어요. 또 지금 강제징용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강제징용을 당한 이 할아버지, 이걸 재판을 거신 분들은 내 이 괘씸한 뭐라고 저보고 하려는지 모르도 이 개개인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저는 국가 차원에서 맺은 합의, 이 강제징용자에 대한 보상은 우리 정부가 해줘야 됩니다. 왜? 전 그렇게 생각해요. 한일 간의 국교 정상화를 거치면서 전체 패키지로 일단 받았다면은, 물론 그때 개인에게 돌아갈 돈을 일본에서는 개인에게 보상하고 싶었지만 박정희 대통령 때 우리가 개발 자금이 너무나 없으니까 일본이 보상해 주는 걸 상당 부분 국가 개발에, 우리 배고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썼습니다. 고속도로 놓는 데 썼어요. 그 덕택에 경제가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 덕택에 세계 11위의 군사 참 경제 대국이 됐습니다. 그럼 그 다음 문제는 국가 내에서 해결해야 돼요.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2005년 노무현 정권 때도 이 문제는 국제화 안 하겠다고, 일본 정부에 대해서 바로 직접적으로 공격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그게 옳지 않다고 합의하고 넘어갔습니다. 그 당시 민정수석이 누구였어요? 지금 대통령이에요. 지금 이 문제가 터지면 돈도 많지도 않아요. 1억씩 배상하라는데 일본이 노했어요. 돈이 없었겠습니까? 아니에요. 국가 간에 합의한 것을 50년이 지나서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건 옳지 않다는 거죠. 이 문제 키워가지고 우리가 덕될 게 뭐가 있죠? 그 강제징용에 의해 피해를 입은 사람은 우리 국가가 보살펴줘야 돼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본은 우리 할 일, 그 부분에 대해서 너희들 국가에게 배상했다는 거로 자기들의 원칙을 얘기한다고 봅니다. 저를 친일이라고 뭐라도 할 수 없어요. 사실 좌파들이 전형적으로 쓰는 공격 무기가 뭡니까? 너 친일이고 친미라는 거 얘기 아닙니까? 그럼 친일 친미 안 해가지고 그들이 덕대는 게 김정은한테 받아온 게 뭐가 있어요? 김일성 주체사상 믿어가지고 받아온 게 뭐냐고요? 왜 그렇게 좋은데 북한가가 살지 않고 여기에서 자본주의 사회의 혜택을 다 누리고 있어요? 왜 자기 자식들은 미국, 일본 유학 보냅니까? 주체사상이 강한 북쪽으로 보내야지. 유학 보내야지. 김일성이 신인데 신의 나라에 보내야지. 김정은 신의 아들인 거기에 보내야지. 거기 가서 눈물 흘리고, 국정원장도 가가 울고, 통일부 장관도 가서 울고, 그 국정원장 헬리콥터, 헬기, 수리온, 헬기 조종사들 떨어져 순교했을 때
코빼기도 안 내밀고 눈물 한 방울 안 보였어요. 김정은 앞에 가서는 감격의 눈물을 흘리면서, 김정은 한라산에 오면은 헬기 내릴 수 있도록 헬기 패드 해병대 동문회가 깔아주겠다는 국방부 장관, 국방부를 형해화하고 이름만 남겨놓고 국방부, 지금 군인이 없는 대한민국이에요. 만들어 놓고 나갔습니다. 다시 일본 얘기로 돌아옵시다. 나는 아베를 여우로 봅니다. 그러나 부러운 여우입니다. 일본이 잘 되면 제일 배 아파하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근데 왜 잘 되는지를 보고 배워가지고 우리 썸을 생각을 안 해. 그럼 잘 되는 거 흉내는 안 내더라도 그 일본하고 척지는 일은 하지 말아야 돼요. 중국은 일본에 대해서 중일 전쟁한테 얼마 죽었다 그래요? 숫자가 다양하게 나옵니다. 근데 제일 적게도 1000만원 죽었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국 사람들의 일본에 대한 원한은 한국 사람들이 일본에 대해서 가진 원한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뿌리 깊어요. 철저하게 척일입니다. 철저하게 숭배한다 배가 아니라 배척한다는 배일이에요. 혐일이에요. 그런데도 시진핑은 아베를 만나 웃으면서 통화 스와프 우리 300억 달러로 올리자. 그리고 1대1로에 나도 들어갈 테니까 시진핑도 적극 들어오너라. 아베가 왜 들어가요 그게? 도대체 중국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디에 얼마를 투자하면서 유럽까지 이러고 아프리카를 이러는 길을 다 만들어 가지고 미국을 제치고 전 세계를 제패하고 그 가는 나라마다 자원을 뺏어오기 위해서 어떤 작전 펼치는가? 우리도 한 발 끼어가지고 중국이 하는 거 우리도 똑같이 겉으로는 동참하는 것 같지만 선수작전 쳐야 되겠다. 이래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계속 위안부 문제, 강제징용 문제, 한 발자국을 더 못 나가요. 일본 보세요. 지금 뭐 언론에서는 트럼프의 이게 천방지축에 대한 해치 전략, 그래서 일본이 중국도 만나고 뭐 러시아도 만나고 인도도 만나고 해치 전략, 그 분석도 일리가 있지만 저는 더 큰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정신없이 쫓아다녀도 트럼프가 거기에 대해서 발목을 안 잡을 겁니다. 당분간은. 미국의 생각은 일본이 자원 확보가 편안해지면, 자원이 하나도 없는 나라니까 옛날처럼 군사대국으로 넘어가지 않고 미일 동맹을 깨지 않을 거다. 미국은 일본이 미일 동맹이라는 걸 가지고 지키고 서태평양에서 해상교통로를 방어하는 데 큰 역할을 해주는 것만 해도, 또 이미 공산주의는, 소련의 공산주의는 없어졌지만 중국의 공산주의에 대응해 주는 거 해도 미국으로서는 일본을 놓쳐서는 절대 안 돼요. 일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해상교통로 혼자 지킬 수 없으니까 미국이 서태평양 사령부, 지금 인도태평양 사령부가 지켜주는 거. 길이 없으면 물건을 갖다 나르지도 물건을 사오지도 못하는 해상교통로. 일본의 경제 젖줄이에요. 동시에 한국에도 경제 젖줄입니다. 우리도 무역으로 먹고 사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가는 발자취에 필요한 나라들은 다 껴안아. 중국을 먼저 찾아가서 1대1로 하자. 나 참여하겠다. 일본의 계산은 아까 말씀드렸어요. 인도는 왜 찾아가? 중국을 찾아가면 인도를 안 찾아가야 되는데, 또 중국을 봉쇄하는 미국의 전략, 인도태평양 협력에서 가장 지금 큰 기대를 걸고 핵심적인 역할을 해주기를 바라는 것이 인도양 앞을 막아라. 중국이 지나가는 걸. 그러려면 인도가 앞장서라. 불과 2년 전까지만 해도 친러시아인 인도를 트럼프가 완전히 껴안았어요. 뭐 우리 대통령 작년 워싱턴 6월 29일 가가지고 뭐 40초 동안 뭐 악수를 했다고 어쩌고한데, 모디하고는 코를 비비고 뺨을 비비고 난리가 났어요. 트럼프가 인도 껴안으려고. 그 인도 태평양
저 협력에 인도, 일본, 대만, 호주, 뉴질랜드, 당연히 인도를 찾아가죠. 일본이. 그래야 미국이 원하는 인도 태평양 협력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으니까. 돈도 만도 안 해. 3천억 개 지원해 주겠대. 물론 3조를 우습게 하는 거 아니지만 돈 3조 보태주면서 자기 별장 야마나시겐 한자로 매산자 이게 배이자를 써요. 야마나시겐 야마나시 현이죠. 일본 말로 읽어서 겐인데 아베 자기 지역구예요. 거기 별장에 직접 외국 정상으로 처음이라는 거 아닙니까? 데리고 가가 환심 다 사는 거예요. 너들 IT가 뛰어나니까 우리하고 협조하자. 그리고 이번에 인도 태평양 훈련을 일본이 처음 했습니다. 베트남하고 같이 베트남, 일본이 인도 태평양까지 같이 가는 거기에서 작전하는 걸 같이 했어요. 인도하고 같이 합쳐서. 러시아 한번 보자고. 일본이 러시아하고 가까워질 사이야? 근데도 러시아하고 또 찾아가는 거예요. 설계가 없어서 정반대예요. 자존심이 없어서 아닙니다. 애국심이 없어서 정반대예요. 일본은 조만간 중국을 넘어서고 싶습니다. 불과 30여 년 전까지만 해도 일본이 중국을 경쟁 대상이 아니라 1989년 일본의 니케이 지수가 39,000이라니까 39,000. 미국을 절대적으로 능가하는 중국이란 존재도 눈에 안 보일 텐데 지금 중국하고 일본하고 경제 규모가 완전히 역전됐어요. 순위상으로는 2위, 3위죠. 그러나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중국이 지금 커지고 있습니다. 중국과 손을 잡고 갖는 것처럼 하면서 일본은 언젠가는 미국에서부터 독립되고 미일 동맹 체제 없이 독자적으로 자기의 힘이 커지기를 기대도 하면서 설사 그렇게 안 되고 미국의 백을 업고 가더라도 중국에게 휘둘리지 않겠다는 겁니다. 러시아를 찾아가는 이유는 중러 너들끼리 짝짝꿍 해가지고 일본이 미국하고 가깝다고 공격하거나 힘들게 할 생각하지 마. 난 너들하고도 협력할 생각이 있어. 이게 외교예요. 이게 외교. 우리 유럽 정상회의 아셈 회의에 갔다 온 대통령 외교 성과가 뭐가 있죠? 52개국이 모여가지고 CBD를 의장 성명에 꼭 넣자. 혹 띠로 갔다가 혹 2개, 3개 더 붙여왔어. 그냥 CBD도 아니야. 핵, 미사일, 플러스 WMD, 대량 살상 무기까지 다 완전하고 불가역적인 상태로 될 때까지 유럽 국가들 똘똘 뭉치겠다. 아세안 국가들 똘똘 뭉치겠다. 뭐로? 대북 제재 완화 안 해주는 거로. 창피만 당하고 돌아왔습니다. 외교하고 돌아온 게 없어. 외교하고 국가에 가져온 게 없어요. 일본 자원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하고 똑같아요. 어쩜 우리보다 더 불리하게 섬나라 혼자 뚝 떨어져 있어. 그런데 세계를 제패할, 물론 메이지 유신 이후부터 바깥 세상에 눈을 떴죠. 그 전까지만 해도 뭐 이 치맛자락 비슷한 거 입고 다니는 쇼군들 사실 네이도 안 입고 다녔어요. 칼 차고 다니던 막부 세대를, 일본은 어떻게 보면 군사국가예요. 699년부터 몇 년까지 메이지 유신이 될 1864년 메이지 유신이 시작하기 전까지 1100년간 사실은 군부 국가였습니다. 영주가 있지만. 그러니까 일본 박물관에 가보면은 전부 쇼군들이, 막부들이 쓴 칼밖에 없어. 칼 박물관밖에 없어, 일본에는. 이런 나라가
문호를 개방하고 난 뒤에 자원을 확보하는 게 딴 나라 가가지고 뺏어오거나 쟁취하거나 식민지 만드는 것밖에 없다고 눈을 뜨고 난 뒤부터 청일전쟁부터 시작해 전쟁을 시작했지만, 미국은 지금도 일본이 다시 그딴 욕심을 가질까봐, 야망을 가질까 두려워하니까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인도하고 적당하게 협력하되 미국을 배신하지 않는 수준까지라면은 도리어 네가 자원을 확보할 안정성을 갖기 때문에 1945년 전 같은 헛된 꿈은 안 꿀 거다 하고 놔두고 있어요. 저는 그게 옳다고 생각해. 자기 나라를 아는 거예요. 자원도 없고 노동력도 적고 무역으로 먹고 살아야 되고 해상교통로 보호 안 하면 자기들은 완전히 고아가 되고 말 그대로 섬나라로 그냥 주저앉아 있는 상황이니까 그 국가가 살아남기 위해서 지금 할 수 있는 모든 외교력을 펼치고 있는데, 우리는 일본보다 경제력 커요? 인구가 더 많아요? 자원이 더 많아요? 미국하고의 관계가 더 좋아요? 지금 중국 우리에게 억수를 잘해준 것처럼 이 정부가 착각하고 있지만 막상 중국에게 일본 선택할래? 한국 선택할래? 일본이 훨씬 가깝죠. 1978년에 중일 우호 협력 맺고 난 이후에 40년간에 걸쳐 미국하고 중국은 눈에 보일 때마다 이렇게 딱 칠 정도로의 어떤 소리가 날 정도로 불편함이 최근 한 10년 내에 있었지만, 일본은 경제협력에서 중국을 절대로 배제를 안 하고 그 끈을 끼러온 거예요. 우리 지금 일본에게 이렇게 하면요, 일본 외교관이 얘기했습니다. 양국의 암은 착지점이 안 보인다. 우리 손해봅니다. 지금 한일 통화 스와프 2015년에 끝나고 재계약이 안 되고 있어요. 중일 통화 스와프 전에 2003년에 시작해 2013년에 끝난 거는 30억 달러인데 이번에 300억 달러 한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지금 없어요. 일본이 1기축 통화는 아니지만 중기축 통화입니다. IMF 때 일본의 도움을 받았어요. 워싱턴 내에서 한국 못 믿겠다. 속이 부글부글 끓는다. 저거는 주한미군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적으로라도 지금 언젠가 내가 손을 봐줘야 되겠다. 버르장머리를 고쳐야 되겠다라는 생각까지 올라오는데 일본에게까지 급할 때 SOS를 칠 때 안 도와주겠다? 그런 소리를 듣게 되면은 그래도 우리 민족들이 어디가 돈 빌리죠? 김정은한테가 돈 빌려와. 김정은한테 가서 김정은이 가지고 있는 비자금 뺏어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일본이 우리한테 한 것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그렇게 당한 것도 일본의 잘못이 80, 우리의 잘못도 있어요. 국력이 약했다는 게 우리의 잘못입니다. 그러면 지금 할 수 있는 게 국력을 켜야 돼. 얕보이면 안 된다고, 얕보이면. 근데 하는 짓이 계속 뭐 물고 늘어지는 것 같지만 강경화 장관, 외교부 장관 들어가지고 위안부 국가 간에 협력한 거, 국가 간에 합의한 거 깨고 또 이제 강제징용 문제까지 나오면 이거 내일 판결 나온답니다. 최종 판결. 이 정권의 사법부, 전 그렇게 긍정적으로 안 보고 있습니다. 일본이 우리의 기업까지도 쫓아내고 한국은 정말 꼬라지도 보기 싫은 나라다라고 점찍을 그런 식으로 내몰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혼자 못 사는 국가가 혼자서 살아남던 거는 냉전 시대 때 큰 기둥, 미국이나 소련 기둥에 속하기만 하면, 그 텐트 밑에 속하게 하면 입에 풀칠하고 침범 안 당하고 전쟁 없이 살 수 있었지만 이제는 각자 도생이야. 들판에 혼자 내버려준 한국이에요. 국제 정세를 제대로 읽고
외교를 제대로 해야 됩니다. 외교를. 참 답답합니다. 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혹은 공감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그리고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영상 마치기 전에 한 가지 광고 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정치에 대해서 조금 감각이 있거나 관심이 있으면서 타이핑을 굉장히 잘하는 알바를 찾고 있습니다. 제 방송 내용을 어떤 분들 감히 이게 때에 따라서는 뭐 이렇게 좀 가져가서 자기 것처럼 쓰는 분들도 있어도 제가 그냥 넘어갑니다만은 일단 책을 쓰려고 하니까 이 영상 내용을 타이핑을 해야 될 분이 필요해요. 도움이 필요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 연락 주십시오. 제 전화번호 010-6763-4100입니다. 감사합니다.